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키워드 170번 최근 10년간 12문항이 출제된 복지효과 유형화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문항까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지겹도록 들은 그죠? 실천론에도 나오고 행정론에도 나오고 윌렌스키 르보 교수님. 자, 이분형 모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여적 모형, 같은 말로 보충적 선별적 모형. 그래서 잔여적 모형이라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0%는 개인한테 빈곤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을 감싸고 있는 가족한테. 그 다음에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빈곤에 처했다는 거예요. 빈곤. 즉 가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 사회, 시스템은 요 정도만 책임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잔여적 모형, 그리고 국가가 요것만 보충해주면 돼. 그래서 보충 또는 보완적 모형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잔여적 모형에서 타겟은 누구겠어요? 개인이에요.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노력해야지. 자립자활해야지.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력서 100군데 200군데 내서 시장에다 내가지고 기업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지. 대기업만 보지 말고 중소기업 가야지. 알바라도 해야지. 이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알았어. 그러면 최저 수준 죽지 않을 정도로 열등처의 원칙에서 그 정도만 해줄게. 이게 잔여적 모형. 그래서 사회복지는 1차 집단, 가족, 교회, 공동체 등이 제 기능. 여기서 제라는 거는 한자로 이런 뜻이죠. 모두 제자. 네. 모든,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동한다고 본다. 빈민과 같은 요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으로 최저한의 급부를 주는 역할만 수행한다. 누가? 국가가, 공공이. 다음 제도적 모형. 제도적 모형은 이거죠. 90%가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90%. 다시 한번. 국가, 지자체, 공공이 90% 책임 있고 개인만 요거 요 정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도적 모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차 집단, 가족, 교회, 공동체의 어떤 사회적 위험에 처한 구성원들을 보호하거나 사회를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담당했던 기능과 역할을 여기 나와 있죠. 국가의 사회적 개입을 통해서 해결한다. 티트머스 3분형 모형. 요거 지우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트머스는 어떻게 설명했죠? 티트머스 교수님은 잔여적 모형 또는 보충적 보완적 모형, 제도적 모형,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도적 재분배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냥 같은 말이에요. 제도적 모형. 요 사이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요 사이에. 요게 산업업적 또는 산업성취 모형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산업성취 또는 산업업적, 어치브먼트 모형이라고 봤다는 거죠. 이 중간에. 그래서 티트머스 교수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못 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징검다리, 여기서 이렇게 징검다리.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가 어느 정도 GDP가 있고 먹고 살만해야 제도적 모형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시장과 가족이 붕괴되었을 때만, 요거는 윌렌스키 르보 교수님하고 같은 맥락. 그래서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하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네요. 요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얘예요. 그래서 산업업적 또는 산업성취 모형은
시장 경제 원리에서 생산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 구성을 목표로 한다. 자, 업적, 어치브먼트.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제적인 성과든 뭐든 간에 성과. 그 다음에 신분 향상. 그 다음에 작업 수행 등을 목표로 해서 해야 된다. 결국은 어느 정도 시장 논리가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 그냥 보편주의 합시다. 이제 이게 선별주의고 이게 보편주의잖아요. 사회권에 입각해서 해서 우리가 뭔가 보편주의 합시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지 그 국회의원? 지금은 국회의원 아니고 지금 야인으로 계시던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더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근데 유승민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그분. 제가 알기로 그분 경제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과 출신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인 거죠, 그분은. 그렇죠? 아니, 복지라는 거는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국가의 어떤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세금을 그럼 어디서 갖고 올 거야? 여기서도 갖고 오고 여기서도 갖고 가야 되고요. 근데 그런 세금 없이, 증세 없이 복지를 한다고? 그건 허구라는 거예요. 그분 말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모두가 다 나름대로 결과물을 내놓고 경제적으로 신분도 향상되고 하층에서 중산층으로, 중상층에서 상류층으로 20평에서 30평대, 30평에서 40평대 조그마한 차에서 중형차로, 큰 차로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업적, 성취.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뭔가 보편주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동기, 노력, 보수 및 계급의 형성과 집단의 충성 등에 관심을 두는 다양한 경제적, 심리적 이론 등에서 도출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티트머스 교수님은 사회보험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산업업적, 산업성취 모형에서는 뭘 강조한다? 사회보험. 아까 자녀적 모형에서는 뭘 강조했다? 공공부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잘 나와요. 산업업적. 제도적 재분배 모형. 통상 줄여서 이제 제도적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보편적 욕구 충족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시장 경제 메커니즘 밖에서.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시장 기제 밖에서 한다는 거는 뭐예요?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시장은 거래를 통해서 부가 창출된다면 취직에서 시장소득. 국가는 뭐죠? 이전소득. 이 사람한테 세금을 받아와서 이 사람한테 주는 형태. 이전소득. 뭘 근거로? 법령.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시장경제 메커니즘 밖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적 종합적인 제도.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다? 제도적 모형이라고 했다. 그래서 보편적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퍼니스 틸턴 교수님. 저 같으면 퍼니스 틸턴 교수님 건 낼 거거든요. 저라면은. 왜냐면 대학원에서는 이 퍼니스 틸턴 교수님을 대단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학부에서는 에스핑 안델센 또는 에스핑 앤더슨 교수님을 더 많이 강조해요. 더 많이. 근데 이 퍼니스 틸턴 교수님이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퍼니스 틸턴 모형에 가깝거든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퍼니스 틸턴 교수님은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로 구분했어요. 그럼 먼저 적극적 국가. 적극적 국가는 뭐죠? 적극적 국가. 적극적 아니에요. 시장 기제,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를 적극적 국가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자녀적 모형, 선별주의, 그 다음에 시장 메커니즘,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그거를 근간으로 하는 어떤 나라.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적극적 국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적극적 국가.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가 있다? 미국이에요. 미국. 빰빠밤 미국. 제가 교환장교로 미국 가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정말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이런 표현 써도 용서를 좀 해주세요, 저를. 저는 그냥 가차없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얄짤없어요. 미국 애들은요 진짜 얄짤없어요. 자,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게요. 하나는 뭐냐, 맥주를 먹게 됐어요. 근데 미국 애들은 병맥주를 이렇게 그냥 먹는단 말이에요. 글라스에 따라 먹는 거는 없어요. 그냥 500ml, 1000ml, 그래서 생맥주를 이렇게 따라 마시지. 뭐 있잖아요. 500cc, 100cc. 그거는 생맥주예요. 오크통에 있는 거. 대부분은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막 따라 먹잖아요. 이게 따라 먹는 문화가 돼 있어갖고. 근데 물어보더라고요. 야, 병맥주 너희들 주한미군 근무시절에 봤더니 병맥주에 따라 먹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우리는 그렇게 음료수고 먹으면 병에 따라 먹어. 그랬더니 야,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먹어보자는 거예요. 회식 때. 그래갖고 이제 병맥주에다가 이제 내가 이제 한 잔씩 따라줬어요. 그러면서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건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아 그래 건배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저랑 같은 대위가요. 스탑. 졌어 먹으면 그래서 다 내려놓으래요. 그러더니 기다려버려요. 딱 봤더니 거품이 쭉 가라앉는데 맨 마지막에 내가 따랐거든. 그러니까 내 거는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no. 거품이 딱 가라앉더니 한 병을 더 따더니만, 걔네들 병 큰 거거든요. 이렇게 따더니만 쫄쫄쫄쫄 따라가지고요. 일렬로 딱 세운 다음에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렇게 보더니만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건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요. 반드시 더치페이예요. 더치페이. 근데 그 더치페이가 자기가 먹은 거에 대한 돈을 내요. 이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은 안주 뭐 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10,000원씩 내면 되잖아요. 3명이서 먹으면. 근데 걔네들은 그게 아니고요. 나는 안주 안 먹었어. 맥주만 먹었어. 근데 맥주가 5,000원이잖아요. 그럼 5,000원만 내요. 그리고 나는 맥주에다가 내가 안주 내가 시켜서 내가 많이 먹었어. 그러면 자기가 2만 원 또는 15,000원 내요. 자기가 그걸. 그러니까 전형적인 비례적 평등인 거죠. 비례적 평등. 이게 뿌리 깊게 사고 박혀 있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걔네들은 팁 문화가 있어요. 팁.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팁이 없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어디 가서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럼 무조건 팁을 주는 게 그게 예의라기보다 그게 관습이에요. 관습. 그런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팁은 통상 10에서 15%를 주거든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처럼 10에서 15%인데 딱 왔는데 팁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짜리 음식을 먹었다 쳐. 그러면 10불 주는데요. 제가 기분 좋아가지고 30불 딱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땡큐 하고 가요. 여직원이 가요. 근데 이제부터 중요해요. 다음번에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요. 음식이 달라져요. 음식이 달라진 게 뭐냐면 진짜 달라져요. 메뉴도 똑같은 거 시켰는데 더 많이 들어오고 뭔가 달라요. 그리고 저한테 대하는 것도요. 되게 친절하게 해주고 되게 잘해줘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한테 원래 10불 받았는데 20불 받았잖아. 그럼 내가 그만큼 너한테 더 해줘. 이런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제가 얄짤없다는 말을 쓴 거예요. 이게 미국 애들의 어떤 그 사고 방식이에요. 이런 사고 방식 갖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네덜란드, 더치페이 하는 네덜란드,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영국, 그 다음에 미국, 호주, 캐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야박하다. 정말 깍쟁이다. 서울 사람 깍쟁이라고 걔네들이 더 깍쟁이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언더스탠? 그런 나라를 퍼니 스틸튼 교수님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적극적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논리에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요 논리 이해되십니까? 다음,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어려워? 진짜 어려워?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한테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든가 이쪽 나라 사람들에게 보편주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야, 쟤네 아버지가 빌 게이츠야. 할아버지가. 쟤네 아버지가 스티브 잡스야. 돌아가셨지만. 누구야? 근데 왜 무상급식 한다고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쟤네들한테만 주면 돼. 세금은 저런 데 쓰는 거야. 공공부조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국가는 뭘 강조한다? 공공부조. 그래서 미국이 공공부조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공공부조. 그리고 두 6월자 구조주의 입각에서 네가 맡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부분 다 일하러 가요. 부모님도 나가서 일하라고 그러고요. 자기가 번 돈 자기가 관리해요. 이리 갖고 와. 엄마가 관리할게. 이리 갖고 와. 아빠가 관리할게. 박송씨, 이리 갖고 와. 형이 관리할게. 미국 애들 사고방식은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혹시 장애인이니? 아니, 장애인 아닌데. 장애인 아닌데 왜 돈을 왜 형수, 아빠, 엄마가 관리해? 고등교육까지 받았으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는 내 거라는 거야. 내 거는 내 거, 네 거는 네 거. 이런 논리. 사회보장국가. 사회보장국가는 뭐냐면 사회보험을 강조해요. 사회보험.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 내셔널 미니멈을 강조해요. 국민 최저 수준을 보장. 국가가 거의 개입을 안 한 상태에서 개인 대 개인, 민간 시장에서 뭔가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적극적 국가라면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벌어지고 정말로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국가가 사회보험이나 내셔널 미니멈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국민 최저 수준 보장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사회 보장 국가고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어디예요? 영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그렇게 잘 나와요. 사회보장 국가는 내셔널 미니멈 플러스 사회보험을 강조하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퍼니스 틸튼의 사회보장 국가는 그럼 영국이 나와야 돼요. 독일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네. 다음 사회복지국가. 사회복지국가는 개인이 뼈 빠지게 노력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적극적 국가의 완전 반대 개념. 국가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국가가 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나라. 그냥 북유럽, 덴마크 같은 나라는 국가가 다 알아서 해줘요. 국가가. 교육 신경 쓰지 마. 무상으로 다 대학교까지 시켜줄게. 취업 국가가 네가 원하는 데 다 알아서 취업시켜줄게. 뭐 이런데 교도소 들어간 재수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 무슨 교도소가 호텔이라고 이럴 정도로 인권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라 가서 이제 경험하면은 이런 다양한 나라에 가서 경험하면 이제 참 똑같은 지구촌인데 하루 24시간 쓰는 건 똑같은데 참 다르구나 나라별로 이런 걸 많이 깨닫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효율성 원칙에 종속시키면서 사회보험 제도를 위주로 하는 적극적 국가. 근데 사회보험 제도도 일부 하긴 해요. 그러나 건강보험은 안 합니다. 제일 중요한 보험 중에 핵심이 건강보험인데 맞잖아요. 건강인데 이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실업급여 뭐 이런 건 해줘도. 그리고 공공부조를 강조한다. 이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험의 핵심은 건강보험입니다. 미국은 지금도 건강보험 안 하고 있어요.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위한 경제정책과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정책을 결합하여 전 국민에게 최저한의 여기 나와 있죠? 내셔널 미니멈. 내셔널 미니멈. 보장하는 뭐? 사회보장국가. 대표적인 나라 어디? 영국. 그리고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평등을 확대하는 무슨 평등? 절대적 평등. 절대적 평등. 대신에 페이비안 사회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형태로. 국가를 무슨 국가로 했다? 사회복지국가. 북유럽 이렇게 규정하였다는 것이죠. 미슈라 모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슈라 교수님도 요즘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복지를 따로 놓고 보는 분화된 복지국가, 그 다음에 경제와 복지를 하나로 보는 뭐 통합된 복지국가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드디어 이제 잘 나오는 정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에스팽 앤더슨 교수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스팽 앤더슨 교수님은 기준을 먼저 마련했어요. 그게 바로 탈상품화예요. 탈상품화. 그래서 탈상품화는 상품 부름은 벌써 어디요? 적극적 국가.
시장에서 쓰는 논리죠. 자녀적 모형에서 쓰는 논리예요. 신자유주의. 당신은 어떤 상품이 있습니까? 예, 좀 아는 게 많습니다. 강단에 쓰시오. 당신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저는 공 오면 잘 때립니다. 야구장에 가시오. 야구 선수가 되시오. 당신은 그림을 잘 그립니다. 갤러리로 가시오. 노래를 잘 부릅니다. 무대로 가시오. 뭔가 상품을 내놔야 돼요. 상품을. 그러면 장애인들은 무슨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은?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최중증 1등급 받으신 홍길동 어르신은? 시각장애인이신 이몽룡은? 그럼 뭘 내나 그분들은 상품을.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본주의 이런 상품을 내다 팔아야 되고 결국은 내다 팔 상품이 없으면 남자는 장기를 팔아야 되고 여자는 몸을 팔아야 된다고. 그건 마르크스가 한 말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제발 상품 얘기 좀 그만 좀 하자. 고귀한 인간 아니냐. 어쩔 수 없이 장애인이고 어쩔 수 없이 어린애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저렇게 누워있는 환자들한테 자꾸 뭔가 뭔가 상품을 내놓으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을 상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그걸 따라서 기준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탈상품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고로 내놓을 상품이 없어도 먹고 살만해? 그러면 탈상품화 지수가 높으면 복지국가인 거죠. 반면에 탈상품화 지수가 낮아? 그럼 어떻게든 간에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 어머니 옛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이야 아픈 몸을 이끌고 직장에 나가신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내가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고맙기도 하고 진짜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때 간의 수공업 가서 일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픈 몸. 근데 맨날 그러세요. 막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근데 아픈 몸을 이끌고 그래도 일 나가야지 어쩌겠노 이렇게 나오죠.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하고 제 동생 두 아들 다 키우셨으니까. 그러니까 좀 상병수당 주면 되잖아. 건강보험의 핵심이 뭐예요? 상병수당. 아파? 그러면 아픈 만큼 거기에 대해서. 다쳤어? 휴업급여 주고. 계층화. 계층화는 뭐냐면 공고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층화는 공고해지는 거. 공고해지는 거. 2000 몇 년도지? 2000 몇 년도에 제가 항공대학교 그 수색에 있는 항공대학교 교양학부에서 제가 8년 동안 사회봉사론을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이제 대강당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론을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때 마침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후보가 맞붙을 때였습니다. 근데 모든 언론에서요 힐러리가 될 거라고 용비어천가를 불렀습니다. 용비어천가를. 근데 저만 그랬어요. 내가 아는 미국은 아닌데 내가 아는 미국은 아닌데 트럼프 된다. 트럼프 된다. 힐러리가 국무장관도 하고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그 다음에 남편이 빌 클린턴이고 민주당이 노동자 계층에 힘을 얻고 하지만 미국이 의외로 대단히 보수적이거든요. 특히 백인들이 되게 공고해요. 백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65%거든요. 의외로 백인들이 많아요. 65%. 얘네들 의외로 공고해요. 복음주의자들이고 공화당이고. 내가 보기엔 트럼프 된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됐어요. 지금 강의하는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나이가 좀 많죠. 그건 80세를 바라보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퇴를 하고 해리스라는 그 밑에 있는 부통령, 미 상원의장. 미국은 부통령이 미 상원의장을 같이 겸직합니다. 그 인도계 해리스가 지금 민주당 후보로 나왔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예. 어려워요. 왜? 정말 공고해요. 이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계층화라고 한다는 거죠. 계층화. 계급과 신분을 분열시키고 계층 구조를 유지 강화시킨다는 의미이고 복지국가의 사회 정책이 이 계층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눴어요. 그러면 자, 요거는 반대예요. 탈상품화 지수가 높다는 거는요. 계층화 지수가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복지국가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지수는 높아요. 반면에 계층화 지수는 낮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복지국가는 그렇고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자유주의. 그렇죠. 탈상품화 지수는 낮아야 돼요. 반면에 계층화 지수는 어때요? 높아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지수는 낮고 계층화 지수는 높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대단히 잘 나와요. 자, 볼까요? 자유주의 복지국가. 미국이라 대번에 나오죠? 그냥 미국이에요, 미국.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하며 공공부조 탈상품화 효과와 복지의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 낮다, 저조하다. 급여는 저소득층에 초점을 두고 있고, 아니, 잘 먹고 잘 사고 있는 애들 내버려 두라고, 어려운 사람한테만 국민 세금 주라고, 선별주의, 자녀적 모형, 자격 기준은 까다롭고 엄격하여 낙인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두 유월자, 네가 네 역할을 제대로 수행 못했네. 그러니까 급여 받고 있네. 그래, 얼마나 샤이, 창피하겠어요. 부끄럽고.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서비스 역할은 미미한 편이며 어디? 공공부문.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한다. 민간의 역할, 시장의 역할. 미국, 캐나다, 호주. 대표적으로 미국. 빰빠밤. 조합주의, 보수주의 국가. 주로 사회보험을 강조하는다. 아까 사회보장 국가처럼.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강하면 가부장제? 이 부자가 아비 부자, 지아비, 이거 아비 부자죠. 지아비 부자도 아니고 가부장. 어디예요? 도이칠란.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은요, 맨 리스 딩켄. 남성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뭐한다? 맨 이스트 샬프스트.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맨 리스 딩켄. 남성적 사고방식. 그래서 유럽 중에서도요, 페미니즘이 들어가기 되게 어려운 나라가요, 뜻밖으로 독일이에요. 페미니즘 들어가기 되게 어렵다니까. 신기하죠? 네덜란드, 동성애 허용하고 있죠. 스위스, 다른 나라 다, 독일은, 프랑스, 독일이 어려워요. 왜? 사고방식이 맨 리스 딩켄이니까. 남성적 사고, 가부장적이니까. 남성 생계 부양, 여기 나오네. 남자, 아버지가 남편이 생계를 부양하는 모양에 속해요. 그래서 보수주의란 말을 쓰는 겁니다.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상황에서 복지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거는 누구 계세요? 그렇지, 여성들이죠. 현모양처를 추구해요, 의외로. 그러니까 유럽의 유교적 국가를 하나 뽑아주세요. 그럼 독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뜻밖으로.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영국 런던 대학교 출신이잖아요. 그 다음 프랑스도 가봤잖아요. 미국도 가보고. 도대체 우리 일본에 맞는 정치 시스템을 할 수 있다는 거 어디냐? 그랬더니 가봤는데 어디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떠오르는 나라 프로이센 도이칠란트를 본 거예요. 이거다, 이거 가부장적이면서 아버지가 오시면은 이라샤이마세, 손님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독일을 그 시스템을 그대로 박아놨잖아요. 법도 독일 시스템, 해양법 아니고. 아니, 런던 대학교 나온 놈이 영국 해양법을 따라야지 왜 대륙법을 따라, 독일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대륙의 국가들이 해당이 된다. 독일, 게르만이죠? 게르만이죠? 그 다음에 프랑스도 따라하죠. 왜? 확산, 모방, 전파율.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다른 말로 사민주의 복지국가.
보편주의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 효과가 가장 크고 새로운 사회주의 얘네들은요 민족이 좀 달라요. 같은 게르만이기도 하는데 얘네들은 바이킹이에요. 주로 바이킹. 그러니까 바이킹족의 특징이 뭐냐면 춥단 말이죠. 추우니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약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다니면서 다른 나라 따뜻한 나라 가고 계속 약탈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걸 신화를 만들어야 되죠. 그게 뭐야? 발할라예요. 발할라. 그럼 발할라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싸워요. 그래서 죽잖아요. 그럼 다시 살아나요. 그럼 먹어요. 배불리 먹어요. 또 싸워요. 그럼 거기에 주인이 누구예요? 오딘.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투에서 죽는 거를 가장 큰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바이킹 애들은. 그럼 자 남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집에 남은 사람들은 여성들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성들은 어떻게 해서 결국은 공동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 중심으로. 무슨 주의? 집합주의. 기억나시죠? 집합주의.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수백 년 전부터. 그렇죠. 공동체 중심, 사회주의, 집합주의, 모계사회. 그래서 핀란드, 스웨덴 여기는요. 모계 중심이에요. 모계 중심. 우리 카페 사장님 현대자동차 계시다가 퇴직해갖고 저기 스웨덴에 있다가 지사장으로 계시다고 오셨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카페 사장님. 엄마가 이거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반대인 거죠. 엄마가 이거래잖아요. 엄마가. 완전히 엄마가.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공동체 중심. 수백 년부터 내려온 게 뿌리 푸니까. 그러니까 보편주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똑같은 유럽인데 바다만 건너면 모계 중심의 바이킹족 중심의 뭐 보편주의 국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여기만 넘어오면 예, 아빠 중심, 아버지 중심의 프랑스, 저기 독일. 그래서 어떻든 간에 탈상품의 효과가 가장 크고 계층화 지수는 가장 낮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취약계층,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간계급, 중산층까지 주요 대상으로 본다. 그래서 시험제 잘 나오는 걸 복지 혜택을 어디까지 끌어올린다? 중상층까지 끌어올린다. 다시 한번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복지 혜택을 저소득층에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끌어올린다? 중상층까지 끌어올린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이 강력하며 이들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을 넘어서 뛰어넘어 평등을 추구한다. 무슨 평등이겠어요? 이건 비례적 평등이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적 평등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대신에 무슨 방법으로? 그렇죠. 페이비한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점진적이고 평화적이고 합법적이고 잘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살아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주로 스칸디나비아, 바이킹족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핀란드는 핀족이긴 하지만. 자, 기출문장 체크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예로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대륙의 국가들. 근데 저는 이제 독일을 강조했는데 예전에 지문에는요 프랑스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외우셔야 돼요.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에스펜 안델센 또는 에스펜 앤더슨의 복지가 응용 중 보수주의 복지국가, 다른 말로 조합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보험은 직업 집단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된다. 분절적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직업별로. 그래서 조합주의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얘네들은 원래 이제 융커라고 그래요. 융커. 융커는 뭐냐면 지주를 얘기해요. 지주. 그 토호 세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이 융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스린다고 그럴까? 관리하는 요 지역을 뭐라 하냐면 공국이라고 그래요. 일본식 한자말로 공. 귀족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공국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무슨 뭐 바이마르 공국, 뮌헨 공국, 하노버 공국, 뭐 브레스덴 공국 이렇게 공국으로 나눠졌어요. 이거를 무력으로 전부 다 때려잡았고
싸그리 전부 다 정리해갖고 통일사는 사람이 바로 비스마르크예요. 비스마르크. 그러면서 전부 그 이름 전부 없애버리고 도이치라는 말을 쓰게 된 거죠. 도이칠란드, 독일이라고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수백 년 동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융커들에서 그 뿌리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뿌리는. 지금도 그 뿌리는 남아있고 외형상으로는 통일이 됐을지 모르지만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얘네들은 철저히 직업별 또는 무슨 뭐 성별, 기능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분절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로 뭉치는 형태, 하나로 뭉치는 형태, 이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조합주의, 보수주의 형태라고 얘기를 한다. 다음, 에스핑 앤더슨의 세 가지 복지체제에서 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사회보장급여는 자녀적 특성이 강하고, 에스핑 앤더슨은 복지과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높으면 시소처럼 하나는 반대로 내려간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경제 집단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협력 형태로 제도화를 추구하는 것은 미슈라의 통합적 복지국가. 경제와 복지가 하나로 묶어서 보는 거, 요거는 통합적 복지국가. 따로 국밥으로 보는 거는 분리된 또는 분화된 복지국가.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럼 에스핑 앤더슨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뭘 강조하겠어요? 사회적 효과성 또는 사회통합, 사회연대의식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조합 단위 제도로 인하여 위험 분산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하고,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이고, 에스핑 앤더슨 복지 유형 중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문의 고용 확대로 복지국가 위기 타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슈라의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 구분, 에스핑 앤더슨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탈상품화 효과, 반면에 높은 계층화 지수. 에스핑 앤더슨이 분류한 사회민주주의 복지제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사민주의, 미국은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독일은 보수주의 또는 조합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입니다. 에스핑 앤더슨은 탈상품화와 사회 계층화 또는 줄여서 계층화라는 개념으로 복지국가 유형을 구분하였고,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효과가 높고,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추구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면 경제잖아요. 타도의 대상으로 보질 않는다니까요. 자본가를요, 설득의 대상, 야 우리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민주의. 그러니까 성장이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분배를 같이 강조하는 거죠. 에스핑 앤더슨 복지국가 유형 중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보조 프로그램을 강조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올렸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표 기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지국가 유형을 탈상품화, 계층화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바로 정답 나왔죠? 1번.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탈가족주의와, 아니죠,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하죠.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이죠.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주의잖아요. 대가족주의. 탈은 아니죠. 벗어나는 거 아니죠. 오히려 탈가족주의 그러면 북유럽이죠. 북유럽.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회보험을 강조하는 건 맞는데 얘 때문에 틀린 겁니다. 얘 틀렸고.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의 비중과 탈상품화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공공부조요? 오히려 공공부조의 비중은 높죠. 그리고 얘는 낮았죠. 얘는 오히려 높았죠. 그지? 그러니까 틀린 거고.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국가의 책임을 아니죠. 국가의 책임을 최대화하고 시장을 통해 문제, 아니죠. 시장 메커니즘 밖에서, 시장 외 밖에서 문제를 해결을 한다는 거죠. 보수주의 복지국가의 예로는 프랑스, 영국, 미국, 아니죠. 프랑스는 맞지만 얘네들이 아니라 독일이 들어가죠. 오스트리아가 들어가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련 기출 더보기. 에스핑 앤더슨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탈상품화 정도, 계층화 정도에 따라 복지국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맞고, 탈상품화는 돌봄이나 서비스 부담을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정도를, 아니 뭔 소리예요. 상품에 의존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내가 내놓을 상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 이 개념이 탈상품화 정도예요. 이 개념이 아니라 개념 자체가 지금 틀렸어요. 3인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높고 보편적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 다른 말로 조합주의 복지국가, 독일이죠. 사회보험은 직업, 집단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누어져서 조합주의.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주의 역할이 크고 탈상품화 정도는 낮습니다. 따라 정답 몇 번? 2번. 근데 4번을 하신 분이 되게 많으세요. 에스핑 앤더슨의 세 가지 복지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에서는 탈상품화 아니죠. 가장 낮다고 했잖아요. 가장 낮다. 자유주의. 정답 2번. 반면에 계층화 지수는 어떻게 했어요? 가장 높죠. 시소라 그랬어요. 3인주의 복지체제 국가는 보편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예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또는 오스트리아가 있고, 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사회보장급여는 자녀 특징이 강하다. 정답 2번. 교수님, 이탈리아가 나왔는데 이것도 틀렸다고 하면 안 될까요? 근데 확실히 틀린 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거 정답으로 하세요. 복지국가 유형화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조지와 일 등의 소극적 집합주의, 다른 말로 뭐죠? 수정자본주의, 다른 말로 국가개입주의, 케인즈언 쪽이죠. 자본주의 시장체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라고 했습니다.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개입주의라고 했죠. 이거 맞는 거죠. 정답 바로 나왔네요. 1번이네요. 그러니까 같이 외워야 돼요. 같이. 소극적 집합주의하고 그 관련된 내용만 아는 게 아니라, 소극적 집합주의, 국가가 일정 부분 시장에 개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독과점금지법 같은 걸로. 그 다음에 이거는 사회주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그 다음에 케인지언, 비버리지, 포디즘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 요 말이 나오는 순간, 아, 이거 정답이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윌렌스키 르보의 제도적 모형, 가족이나 시장 등 정상적인 통로가 적절히 기능하지 못할 때는 보충적, 임시적, 이거 뭐죠? 자녀적 모형이죠. 제도적 모형이 아니라. 미슈라의 분화적 복지국가, 경제 집단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할 사회적 협력 형태로 제도화를 추구한다. 경제 집단의 상호 의존성을 인정한, 이거는 뭐야? 통합된 뭐지? 티트머스, 산업 성취 또는 산업업적 모형. 시장 밖에서 욕구 원칙이 아니죠. 경제 발전을 강조하는 거야. 시장 내에서 경제 발전을 강조하는 거야. 시장 밖에서가 아니라. 그럼 시장 밖이라면 결국 국가인데, 제도인데. 그럼 이거 제도적 재분배 모형이 돼야 되는 거죠. 퍼니스 틸튼, 네, 적극적 국가, 미국이죠. 사회보험과 사회보조를 위해서 노노노노, 국가는 개입하면 안 돼. 민간에서 알아서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5번으로) 하신 분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의 연구자와 유형을 옳게 연결한 거. 티트머스, 사회적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시장, 뭔 소리예요? 자녀적 모형, 산업 성취 모형, 제도적 모형으로 구분했죠. 틀렸고. 미슈라 교수님, 분화된 복지국가, 여기 정답 2번이고. 퍼니스 틸턴은 소극적 국가, 이런 말 없어요. 소극적 국가, 적극적 국가, 이런 말 없습니다. 네. 조지와 일 등은 프롤레타리아 복지국, 이거 말도 안 되네. 반집합주의, 그 다음에 뭐예요?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 그 다음에 마르크 사회주의, 이렇게 구분했죠. 4분형은.
윌레스키와 르보는 선발복지국가 아니죠. 자녀적 모형, 제도적 모형. 에? 아니 이거는 단순 암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게 20 특히 3번을 하신 분들이 많네요. 다음 내용이 왜 틀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트머스 모형 중 제도적 재분배 모형 또는 제도적 모형은 사회복지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녀적 모형이라 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 나왔죠. 경제성장의 수단. 뭐겠어요? 그렇죠. 산업업적 모형이죠. 퍼니스와 틸트는 복지국가를 적극적 국가, 자유방임국가 이런 말 없어요. 사회보장국가, 마지막 사회복지국가.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 기준 중 탈상품화는 계급과 신분을 분열시키고 계층 구조를 유지, 계층 구조를 유지 강화한다. 이건 계층화 지수. 미시라는 복지국가 유형을 자녀적 모형, 이거는 윌렌스키 르보. 이건 윌렌스키 르보 교수님.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기존의 계층 구조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보수적 복지국가로 명명합니다. 기존의 계층 구조를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보수적 복지국가로 명명하는 것은 조합주의 또는 보수주의 복지국가죠.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죠. 극대화하는 것은 3인주의 복지국가죠.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우리 하나씩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1번 에스핑 앤더슨은 무슨 정도와 계층화 정도에 따라 복지국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뭐죠? 그렇죠. 탈상품화. 똑똑하십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은 어디에 해당된다? 그렇지. 조합주의 또는 보수주의. 이거는 복지국가 유형을 자녀적 모형, 산업 성취 모형, 제도적 재문. 누구죠? 예, 티트머스 교수님. 런던 정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대 학과장이시죠.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 이거는 탈상품화 정도가 매우 높으며 적극적 노동하죠. 뭐겠어요? 3인주의 복지국가 또는 사회민주주의. 그냥 줄여서 3인주의라고 합니다. 티트머스는 윌렌스키와 르보 두 유형에 무엇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였습니다. 뭐예요? 그렇지. 산업 성취. 윌렌스키 르보 2분형에서 이거는 초기 산업사회와 자유주의 국가에서 뭐예요? 자녀적 모형. 퍼니스와 틸튼에 의하면 이거는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위한 경제정책과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를 결합하여 전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한다. 최저한의 생활 보장. 내셔널 미니멈. 뭐겠어요? 사회보장국가. 티트머스 모형 중에서 이거는 윌렌스키 르보의 자녀적 개념. 뭐겠어요? 보충적 모형. 보충적 모형 또는 자연적 모형. 같은 말이에요. 그냥 자녀적 모형. 자녀적 모형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자, 다음. OX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체제 중 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의 사회보장급여는 자녀적 특성이 강합니다.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 3인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높습니다. 큽니다.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강조합니다. 아니죠. 공공부조죠. 윌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개념은 복지 제공의 1차적 책임을 국가로 담당하고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 보편적으로 실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 3인주의 복지국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사회 서비스 비중이 높습니다. 미슈라 복지국가 유형 중 맞습니다. 다. 복지국가는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분리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은 자녀적인 역할에 국한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다음.
티트머스는 복지의 사회적 분할하는 개념을 통해 복지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복지를 정부의 지출로만 제한하는 접근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맞습니다. 퍼니스와 틸튼의 적극적 국가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평등을 확대. 아니죠.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 3인주의 복지국가는 산업별로 분절된 직업별, 산업별로 분절된 사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뭐예요? 조합주의죠. 10번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 3인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지금 여러분 저랑 같이 함께하는 키워드 170번 복지국가 유형이론은요.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특징만 저랑 같이 지금 1시간 동안 한 50분 동안 요 내용만 눈여겨보시면 돼요. 그러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